화성 테라포밍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대지, 숨을 쉴 수도 없고 영하 60도의 추위가 뼈를 시리게 만드는 곳. 우리는 이곳을 인류의 두 번째 고향, 화성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인류는 화성을 지구처럼 푸르게 바꾸는 테라포밍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체를 보호해줄 방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패가 없다면 우리가 화성에 쏟아붓는 모든 노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과학자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화성 테라포밍의 핵심인 자기장과 대기 생성에 관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난관은 무엇일까요? 낮은 온도, 부족한 산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은 바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화살들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지구 중심부의 뜨거운 액체 금속이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방사선과 입자들을 막아주고 있죠. 하지만 화성은 다릅니다. 화성의 내부는 이미 식어버렸고 자기장이라는 보호막은 40억 년 전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보호막이 없는 화성의 대기는 태양풍이라는 거대한 바람에 의해 매초 100g씩 우주로 씻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적어 보이지만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화성의 두꺼웠던 대기를 지금의 희박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수 보호복 없이 화성 표면에 서 있다면 기압이 너무 낮아 몸속의 수분이 상온에서도 끓어오르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박한 공기를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화성에 산소를 가득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산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대기를 붙잡아둘 무게와 압력입니다. 현재 화성 대기의 95%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 얼어붙어 있는 거대한 드라이아이스층에 주목합니다. 이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기체로 바꿀 수만 있다면 화성의 기압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얼음층을 녹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화성의 극지방에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제안했던 방식이죠. 거대한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 순식간에 드라이아이스를 기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문제와 효율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거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성 궤도에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거대한 반사경을 띄우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거울들이 태양빛을 화성의 극지방으로 집중시키면 얼어붙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서서히 녹아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기체가 된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채우면 화성의 온도는 상승하고 온도가 오르면 더 많은 얼음이 녹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를 폭주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화성의 온도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대기를 만들어 놓아도 태양풍이 이를 다시 우주로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테라포밍의 진정한 흑막이자 핵심 과제인 인공 자기장 문제가 등장합니다.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를 만드는 것은 지붕 없는 집에서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나사의 행성과학부문 국장이었던 짐 그린 박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화성 자체를 자석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화성 앞에 거대한 우산을 씌우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화성과 태양 사이에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점이라는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가 태양풍의 진로를 틀어버리면 화성은 그 뒤편에 안전한 자기 꼬리 구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이공 자기장 장치는 얼마나 강력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1에서 2테슬라 정도의 자기장만으로도 화성 전체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장비의 자기장 강도와 비슷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 이 인공 방실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화성의 대기는 태양풍의 방해 없이 자연적으로 두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성 지표면 아래에 갇혀 있던 가스들이 배출되고 대기압이 상승하면서 물이 액체 상태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에 존재했던 강과 바다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성의 붉은 강줄기에 다시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하지만 자기장 우산을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 인간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를 산소와 질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꾸는 데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지구에도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세균이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졌죠. 화성에서도 같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기압이 확보된다면 추위와 방사능에 강한 특수이끼나 박테리아를 화성 전역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인류가 화성 지표면을 밟기 전 수세기에 걸쳐 묵묵히 산소를 제조하는 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습니다. 화성의 토양에는 과염소 산염이라는 독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죠. 또한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 수준입니다. 낮은 중력에서 수세대를 살아갈 인류의 뼈와 근육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생물학적 고민도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인류 자체가 화성이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진화의 문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상과학 영화 속의 화성 기지는 테라포밍의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테라포밍은 행성 전체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거대한 예술과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지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왜 굳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화성을 바꿔야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테라포밍 연구는 역설적으로 지구를 구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척박한 화성 환경에서 대기를 조절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기술은 현재 지구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성을 푸르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류라면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유하는 법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 테라포밍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류가 생명의 불꽃을 우주 전체로 퍼뜨릴 수 있는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결국 화성 테라포밍의 핵심은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방패 안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대기라는 생명의 옷을 입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그랑주 점의 자기장 발생 장치, 극지방을 녹이는 거대한 거울,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낼 작은 미생물들. 여러분은 인류가 화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과 공존하며 새로운 문명을 꽃피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화성은 그저 붉은 황야로 남겨두는 것이 우주의 순리일까요? 화성의 붉은 먼지가 걷히고 그 자리에 푸른 숲이 들어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주 시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과학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 거대한 여정의 에너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